2분의 3제곱이라는 것은요, 루트 속에 세제곱을 한 거랑 똑같이 루트 속에요 이거에 세제곱이 들어가면 우리 얘 뭐라고 바꿔? t 루트 t라고 바꿔요. 그러므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솔루션 1이 편해요? 솔루션 2가 편해요? 여러분은 1이 편해? 2가 편해? 솔직히 2가 좀 더 편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보통 2로 풀어요. 2로 푸는데 가끔 1으로 푸는 풀이도 요구하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가 분수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 자, 이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판단해야 돼? 딱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 인테그랄은 나눗셈 싫어하는데 나눗셈이 나오네? 이거 혹시 내너 지적 아니야? 이래가지고서는 요 속에 있는 녀석을 미분을 해봤어요. 자, 루트 속에 있는 녀석 미분해 보니까 마이너스 6x지. 마이너스 6x는 이 x하고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맞출 수 있으니까 내 안에 너의 향기가 느껴져 내너 지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솔루션을 풀어볼 거예요. 자, 요번에는 우리가 좀 더 쉽다고 생각했던 루트 속에 있는 4-3x의 제곱을 t로 치환해 놓고 푸는 풀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요 녀석 풀면 마이너스 6x는 dt dx라고 미분이 될 겁니다. 자, 나는 2x의 dx가 필요해. 자, 2x의 dx를 쓰면 나머지 찌끄레긴 마이너스 3분의 1 d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좋았어. 인테그럴에다가 루트 t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dt니까 마이너스 그냥 1에다가 여기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했다 치고 dt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3분의 1은요 그냥 상수니까 앞으로 빼시면 되고요. 자, 요 녀석 자체는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줍니다. 그럼 몇 나옵니까? 2분의 1. 역수 취합니다. 2가 되겠죠. 그리고 t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자, t라는 식이 요런 식인데 2분의 1제곱의 의미는 수학에서 뭘 의미한다? 루트. 그러므로 루트 4-3x의 제곱 플러스 c다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솔루션 2는 뭘 풀어보면 되겠어? 솔루션 2는요 요거 통째로 t로 취하는 녀석으로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솔루션 2는 어디 혹시 양가는 거 있어요? 대형군? 네.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치환했을 때 나 루트 싫어. 양변 제곱 4-3x의 제곱은 d의 제곱이라고 바꾸고 양변을 x에 간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6x는 2t의 dt dx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자, 2x dx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2x만 남기고 2x 남기고 dx는 올려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3은 분모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3분의 2t의 dt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테그럴, 요걸 전체를 t로 치환을 했죠? 그리고 2x dx는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했으므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t를 곱해주고 dt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t 약분했더니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분의 2의 dt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얘 적분한 거 풀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t 플러스 c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t라는 식은 루트 4-3x의 제곱이었으므로 답은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 솔루션 2가 더 쉽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함수의 부정적분 안 했어? 미안해. 나 가르쳤다고 왜 생각을 했을까? 했니? 안 했는데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한번 더 복습해 준 거. 이거 했니? 몇 페이지인데요?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안 했는데요? 아니. 저희 앞에도 안 했어요. 8페이지. 8페이지 그거 조금 있다 해줄. 잠시만. 지금 해야겠네. 3페이지에 있는데 3페이지인데 한 번 더 복습한 거지? 네, 가르쳤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나온 김에 8페이지 하고 갑시다. 8페이지가 3페이지고? 아니야. 8페이지 하기 전에 12페이지 한번 정리하고 8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 지수함수의 부정적분 요거 외우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가 제일 쉬운 함수죠. 왜?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2x 같은 경우는 어때?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고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고 요런 특이한 함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요 녀석과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2x제곱 우선 써놓고 보는 거야. 그리고 깔끔하게 뒤에 플러스 c만 붙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도 지수함수 나오면 얘 mx제곱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면 곱하기 n분의 2를 해주죠. 적분은. 그리고 뒤에 플러스 c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지수함수면 그냥 똑같이 적어놓고 난 후에 몇 차 함수구나? 1차 함수구나. 앞에 뭐 붙인다? n분의 2를 붙이고 뒤에 플러스 c를 붙이는구나.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2가 아닌 밑수가 다른 숫자가 오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도 지수함수니까 그냥 ax제곱 우선 요걸 항상 얘를 그냥 뺏겼어 우선. 그런데 2가 아니니까 밑에 뭘 붙여줍니까? ln a를 하나 붙여주면 돼. 그리고 이제 뭐 더 작업할 거 없지? 그냥 플러스 c 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함수니까 우선은 얘를 그대로 뺏겼어요. 그런데 밑수가 2가 아닌 a니까 밑에 ln a를 붙여줘요. 그리고 1차 함수네. ax 플러스 b꼴이죠. 1차 함수니까 앞에 뭐만 붙이면 되겠다? n분의 1만 붙이고 부정적분이니까 뒤에 c만 붙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지수함수니까 얘를 통째로 뺏겼습니다. 밑수가 2가 아니니까 분모에 ln a를 붙입니다. 1차 함수니까 앞에다 n분의 1을 곱합니다. 부정적분이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c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와. 자, 그러면 요거 안 했다 그랬죠? 네,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도 되겠네. 네, 자, 우리요 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f의 ax 플러스 b의 dx는 a분의 1의 원시함수 f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유형이 선생님 왜 내너치적이에요? 내가 고백골도 알겠고 분수골도 알겠는데 얘가 내너치적인 이유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샘플 하나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형 보자. 인테그럴 ax 플러스 b의 n제곱의 dx라는 식이 있어요. 이때 내가 요 속에 있는 ax 플러스 b를 t라고 취환합니다. 양변 미분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 dx가 필요하지. 그래서 dx는 a분의 1의 dt로 바뀝니다. 자, 취환 적분합니다. t의 n제곱에다가 dx 자리에 a분의 1 dt를 곱해주니까 곱하기 a분의 1의 dt 이렇게 되네요. 결국 얘는 a분의 2의 인테그럴 t의 n제곱의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풀면 인테그럴 t가 원래 뭐였어? ax 플러스 b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a분의 1에 이 녀석 적분해버리면 몇이 나오겠습니까? n분의 1에 n 플러스 1이구나. n 플러스 1분의 1에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 제곱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f의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하지. 맞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더라. 결국 와 이런 식의 구조라는 것도 이런 식의 a분의 1이 앞으로 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의 꼴도 기본적으로 내너치적으로부터 만들어졌구나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결국 얘는 정리하면요. 우선 1차 함수니까 a분의 1을 곱해줘야겠구나 생각하시고 적분하면요 m 플러스 1분의 2에 ax 플러스 b에 m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로 바뀌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수함수 나오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는 묻자. 인테그럴 x분의 1의 dx 얘 뭐로 바뀌어 적분하면 lnx ln 보통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1차 함수니까 앞에 뭐부터 곱해줘? a분의 1 곱해주고 ln 절대값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분명 지수에 독립변수 x가 들어가 있는 함수니까 지수함수인데 1차 함수네요. 1차 함수를 적분할 땐 어떻게 한다? a분의 1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 적분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수함수니까 어떻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더 없어요. 뒤에 그냥 플러스 c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가 2가 아닌 지수함수 보도록 하자. 역시 1차 함수니까 a분의 1 곱해줍니다. 얘 지수함수니까 우선 m의 ax제곱 플러스 b는 그대로 써주되 분모에 뭘 붙여준다? ln m을 붙이고 플러스 c를 해준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삼각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가그의 자리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삼각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 삼각함수의 가계 자리가 1차 함수니까 앞에 뭐 붙여줍니까? 무조건 a분의 1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사인은 적분하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붙이고 ax 플러스 b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플러스 c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1차 함수니까 앞에 a분의 1 붙이고 코사인은요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사인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예. 그래서 이 1차 함수의 경우에 물론 이렇게 치환 적분법으로 모르면 풀 수도 있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차 함수는 되게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어떻게? 치환 적분법으로 일일이 무식하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 바쁘니까 딱 보자마자 막바로 풀자라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이에요. 1차 함수가 오는 경우에는 그냥 막바로 답 내버리자. 알겠습니까? 네. 자, 민성이 까먹었대요. 사인 코사인 미분 하는 거. 까먹으면 앞에 보고 있어. 한번 보는 게. 아유 보십시오. 자, 개인적으로 계속 미분을 까먹은 거야, 적분을 까먹은 거야. 미분을 까먹고 계속 미분 보고 있어. 아니 원래 코사인 미분 적분은 마이너스 사인인 줄 알았는데 그건 미분이지. 미분이고. 적분하다. 우리 지금 아, 적분하면서 그 헷갈리면 안 돼. 예. 미분을 한번 배우면 미분에서 외웠던 공식이 적분에서 역으로 사용돼서 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좀 어려우니까 두 개 다 잘 공부해둬야 돼. 네, 화이팅이야. 열심히 해. 어떻게 한다? 화장실도 들고 가서 한 페이지씩 읽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너희들이 공부하는 막 학교에서 공부하는 5-6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이에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1분. 이런 것도 공부를 해내면 너희들이 이제 공부 진짜 잘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자. 1차 함수꼴 ax 플러스 b는 치환하면 상수밖에 안 나오므로 부담없이 치환 적분법을 사용하고 그 결과가 얘인데 쉬우니까 그냥 암기하자예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 한마디 더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적어놓으세요. 뒤에다가 미분에서는 속미분에서 a가 나왔다면 적분에서는 a분의 1이 붙는다. 미분에서는 속미분해서 a가 나왔다면 적분에서는 a분의 1이 붙는다. 미분에서는 속미분해서 a가 나왔다면 적분에서는 a분의 1이 붙는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몇 페이지로 가면 되죠? 13페이지로 가면 되겠습니까? 네. 자, 1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하건데 미적분투는 어렵지 않아요. 외울 게 많을 뿐이지. 맞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외울 게 많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외워서 기본적인 문제 유형만 파악을 해두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개념 문제네? 불하지. 요 정도만 되면은 다 푼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13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의 개념의 제목을 요렇게 달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로 화살표 해야 돼. 여기에는 적을 거 있습니다. 위로 화살표 해서 분모의 진수 그대로 내놓치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개념의 제목은 분모의 진수 그대로 내너 치적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진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 진수라는 말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문제 유형에 뭐가 등장할 거다? 그거. 진수. 어디 들어있는 수야?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는 거. 로그. 응? 위에 올라가는 거. 로그. 예, 진수. 로그에 진수가 들어있잖아, 맞죠? 예, 로그를 포함한 문제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냐면요. 인테그럴. 예, x분의 f의 ln x dx. 뭐 요런 구조의 문제를 보게 될 거야. 쉬운 유형에서는 요런 구조의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유형에서는 인테그럴이고요. f에 ln이 들어가 있는데
이 ln t에 x에 관한 식이 나왔는데 얘가 그냥 x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x에 관한 아주 복잡한 gx라는 또 다른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진수에 있는 녀석이 어디에 그대로 들어있다? 분모에 그대로 보이는 문제 유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이 문제 유형은 전부 다 100% 내너 치적, 내 안에 넣어있다 취환적 분법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뭘 취환해야 되냐면 항상 ln에 요 네모 자리엔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gx라는 어떤 복잡한 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죠? 요 식 전체를 t로 취환해 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어때야 된다? 딱 이런 구조의 식의 특징을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이거 분모에 진수가 그대로 있네? 내너 치적 문제다. 와, 분모에 진수가 그대로 있네? 내너 치적 문제구나. 분모의 진수 그대로 내너 치적. 이 개념의 제목이 문제를 보자마자 딱 떠올릴 정도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였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얼핏 보면 분수꼴의 적분으로 해석하는데요. 사실 얘는 분수꼴의 적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곱의 적분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어머, 선생님, 분수인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가 곱의 적분법으로 해석이 되냐면 우리 ln 절대값 gx 전체를 미분을 해볼 거예요. 얘 미분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gx분의 g-x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가만히 봤더니 분모에 뭐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진수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죠. 요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얘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안에 넣어있다는요. 얘가 큰 식이고요. 얘가 작은 식이어서요. 얘가 작은 식이어서요. 보통 와 내가 되게 복잡하고 큰 식인데 내 안에 뭐가 있어? 이런 식이 구조야. 맞지? 이게 분수꼴의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얘가 더 크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니? 얘가 복잡식이고 얘 안에 ln x 안에 x분의 1이 들어있지. 그래서 사실은 얘는요. 인테그럴 f의 ln x의 x분의 1의 dx로 해석이 되는 곱의 적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안에 넣어있다. 치환 적분법 이렇게 풀어. 근데 이 문제를 헷갈리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이제 이 곱하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애들이 이제 곱의 적분법으로 해석하게 되고 곱이 된다. 분수꼴의 적분법으로 해석하게 되고 분수꼴의 적분법으로 해석하면 얘는 풀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분수꼴처럼 보이지만 분수꼴의 적분이 아닌 곱의 적분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이론적으로 해두시면 좋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저런 꼴은 분수의 진수 그대로 내너 치적. 분모에 죄송해요. 자, 제목만 3번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분모의 진수 그대로 내너 치적. 한 번 더. 분모의 진수 그대로 내너 치적. 한 번 더. 분모의 진수 그대로 내너 치적. 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가 나와 있어요. 딱 봤더니 어머 이거 막 로그 들어가고 이렇네? 어렵네? 이럴 때 항상 무슨 생각해야 돼? 로그 들어가면 분모의 진수 분모의 진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로 분모의 진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치환 적분법으로 푸는 겁니다. 자, 푸는 방법은 어떠냐? 무조건 ln x, ln 네모 파트를 t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양변 미분하면 ln x는 뭐가 돼? x분의 1은 dt dx가 돼서 x분의 1의 dx를 통째로 dt로 취환해 버릴 수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난 이제 문제 풉니다. 인테그럴 보이고요. 4 보이고요.
t의 세제곱 보이고요. x분의 1의 dx는 통째로 dt로 치환해서 푸는 거야. 엄청 쉽지? 예. 그래서 이제 풀면 4 곱하기 4분의 1의 t의 4제곱 플러스 c. t가 ln x였으므로 ln x의 4제곱 플러스 c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요 필기를 여기 여백이 좀 남을 거야. 너희들의 필기 라인에도. 자, 필기를 좀 하나만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는 막바로 적분 불가능하다. 사실은요, 적분할 때 제일 쉬운 적분이 진수함수고요. 제일 어려운 적분이 로그 함수의 적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로그가 나오는 적분 유형은 어려운 문제다 보니 로그를 포함한 적분 유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즉 로그가 나오면 여러분은 우선 적분의 로그가 나오면 로그 나왔네? 어려워. 어렵기는 한데 이게 더 힌트야. 왜?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되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전에 배운 뭡니까? 분모의 진수 그대로 내넣치죠. 이라는 방법으로 푸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 방법이 요 여러 가지 적분법의 맨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적분 중에 하나인 부분 적분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그가 나오면요, 분모의 진수 그대로 내넣치적인가 부분 적분인가 요거 2개만 판단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문장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답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예제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일 먼저 긴장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와씨, 인테그럴 안에 ln 들어가 있네, 로그 들어가 있네. 아씨, 로그 들어가면 되게 어렵다 그랬는데 로그의 적분은 거의 자체로 불가능해서 딱 2가지 방법밖에 없댔는데 첫 번째 방법 뭐였습니까? 분모의 진수 그대로 내넣치죠. 그래서 봤더니 분모 자리에 진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므로 얘는 내넣치적 치환 적분법으로 풀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여기서 뭐를 치환해야 돼? lnx를 t로 치환하셔야 됩니다. 양변 미분합니다. 뭐 나오니까 x분의 1은 dt dx 이렇게 되죠. x분의 1의 dx 전체를 나는 dt라고 치환해 버릴 수 있겠구나. 예, 이제 식을 씁니다. 인테그럴. 자, lnx 자체가 t가 됐으니까 t의 제곱분의 3의 x분의 1의 dx는 전체적으로 dt로 바뀌었네요. 결국 이 식은 인테그럴 3의 t의 마이너스 2제곱의 dt가 됐어요. 자, 3 곱하기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t의 마이너스 1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3 쓰고 자, t의 마이너스 1제곱은 분모로 보내면 되니까 ln x라고 써주시고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3이면 문제.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4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은 다 배웠어요.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 힌트 줄까? 아니요. 보이길 바래. 힌트 필요하면 얘기하세요.